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더글라스 맥그레거, 미국 사람이죠. 그의 인터뷰를 좀 소개드릴까 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고,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과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황, 유럽의 상황, 이런 거를 좀 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터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인터뷰가 이제 이런 더글라스 맥그레거의 SNS 메시지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함축적이고 괜찮아요. 자, 볼게요. 상황을 악화시켜서 러시아를 공격하려 하지 마라. 현재 지금 세계 상황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우리는, 즉 미국은 나쁜 패를 들고 허풍을 치고 있고 블러핑을 치고 있고, 사실은 이걸 포카판에서는, 섰다판에서는 이걸 똥패를 들고 있다고 표현한다. 반면 러시아는 강한 패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 허풍을 뜨지 않는다. 블러핑이 없다. 이게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자, 이 인터뷰는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란에. 엊그제 나온 거고요. 리덕티드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이 리덕티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자면은, 뉴스타파 이런 거랑 좀 다른데,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조사를 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탐사 쪽은 아닌데, 어쨌거나 좀 다른 형식을 가진, 우리 뉴스타파와는 좀 다른 형식을 가진 독립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지명도가 높고 구독자도 많은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도 종종 참고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인의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인의 시각. 지금 미국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 미국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핵심이에요. 232만이죠.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67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더글라스 맥그레거는 군인 출신이에요. 유능한 군인 출신이었고, 트럼프 시절에 국방장관 자문관을 했는데, 약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에 되게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트럼프가 임명을 하려고 했지만 내부의 반대 세력이 때문에 밀려났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국방차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장관이 탐탁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문관 정도를 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 유능하지만 적이 많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게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주위는 어떤 인의 장막이 있다. 바른 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도 이것은 이만큼 신경 쓴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다분히 되게 강직하고 솔직하고 동시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도 깊고. 자, 그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말을 어떻게 꺼내냐면, 지금 유럽에서 마크롱이 지상군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또 독일에서도 독일군을 보내서 타우루스 미사일을 쏘자 이런 이야기도 유출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는 시각이 약간 다른 듯 하면서도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근에 이런 말이 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트 마크롱이라고 부른다. 옛날 나폴레옹이 러시아 진군을 했었잖아요. 쓰라린 패배를 맛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맥그레이가 답변을 재치 있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폴레옹은 그 당시 할만했다. 유럽 최대의 지상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마크롱은 부티크 지상군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거짓 행세를 하는 거다. 무슨 이유에선가. 영어로는 프락시 노력이다. 프락시 에프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티크 지상군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제목에 썼습니다. 폼만 잡는 군대라는 거죠.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맥그레거가 잠깐 언급한 내용만 볼게요. 말씀드려 볼게요. 영국은 지상군 7만 5천 명, 프랑스는 그보다 조금 많다. 10만 명 정도 안 될 거예요. 독일도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수준이나 편제 자체가 near peer adversary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죄송한데 뭐냐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그 말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적군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어는 동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친구. 근데 니어라고 썼으니까 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군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옛날 식민지 국가들 때려잡는데 용으로 쓰거나 북아프리카나 저기 어디야 중동에서 민병대를 상대하는 정도의 군대지 러시아에 갖다 비빌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규모의 군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행세한다. 프락시 에플스라고 했다. 자, 그렇게 잠깐 밑에 댓글을 보니까 영상에 좀 전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후티도 이기지 못한다.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사실은 나토에는 미국이 포함되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맥그레거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들은 어디 가서 지상전을 벌일 수 있는 군의 체계가 못 된다. 우리 그런 거 하죠. 왜? 운동선수들이 뭐 시즌을 뛰다가 시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좀 너무 힘드니까 쉬잖아요. 쉬고 다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몸을 만들죠. 그리고 시즌을 시작하죠. 최상의 상태로. 그 비유를 들자면은 지금 미국과 나토의 군대들은 몸이 전혀 지금 시즌을 뛸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미 육군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미 공군 개혁 이야기 얼마 전에 나왔고, 미 해군 개혁 이야기도 허겁지겁 나오고 있죠. 지난 1년간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군대를 환골탈퇴시키는데 거기다가 지난 30-40년간 고비용 구조로 정착돼 있던 그 구조를 탈피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몇 년 안에? 1년에 갖고는 택도 없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네. 그래서 블러핑이다. 예. 자, 전 세계에 아직도 미국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미국 유권자들한테 이번에 대선이 있으니까 유권자들한테 어떤 자꾸 마취를 시킨다. 최면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예. 근거 없는 자부심과 근거 없는 국뽕을 차오르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위에 내가 있다. 그래서 블러핑을 하는 것이고 거짓 행세를 하는 거죠. 프락지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자, 거기에는 각각 지금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죠. 미국의 이유와 유럽의 이유가 다를 수 있죠. 프랑스와 독일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최근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몇 가지를 전술 핵부터 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만에 하나 지상군을 보낸다고 그래도 러시아는 블러핑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칠 거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까지 망설임 없이 칠 거다. 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블러핑 이야기 같은 거예요. 강한 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한 패가 이거고 미국은 반대로 전통적으로 강한 공군에 기대서 저기 우리를 치기 전에 적진 깊숙이 월등한 공군력을 활용해서 다 폭격을 한다. 그게 미국 군사작전의 근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미사일을 통한 방공망은 되게 취약하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하고 사드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엄청 오래된 대륙간 탄도탄을 막는 방어 시스템. 그거는 현재는 뭐 아주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 천궁 미사일한테 외국에서 판판에 치고 있잖아요. 예. 자, 그 정도 수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35로 지금 대표되는 미국 공군의 문제. 왜 F-35가 버리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은 6세대 전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5세대를 구축한 다음에 미국은 지금 5세대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F-35가 구멍을 냈기 때문에. 근데 돈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판매를 활성화시키면서 내부로 돈을 모아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공군도 더 이상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새롭게 배치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에 대해서 막아낼 자신이 없다. 영향이 안 된다. 패트리엇하고 사드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러시아의 방공망 S-350, 500, 600 이 미 공군에 되게 위협적이다. 이걸 돌파하기 어렵다. 제가 봐서는 지금 공중전으로도 힘들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절대적 우세에 있다고 봤던. 그건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예. 또 러시아의 방공망은 비행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예상되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었다. 놀았다. 20, 30년간을 그냥 보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것이, 자, 우리 중국 스파이 드론 이야기가 작년에 많이 있었죠. 결국 스파이 드론 아니라고 그냥 미국이 인정했죠. 슬그머니. 근데 그 스파이 드론이 미국 몬태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그게 미국 본토로 한참 들어올 때까지 미국 방공망이 체크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크고 천천히 날라오는, 얼마나 레이더 반사가 잘 됐겠어요. 네. 그거 못 찾았죠. 누구 그거 지적하지 않았죠.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 미사일은 어떻게 맞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제너럴 안토니 코튼이라고 별 4개짜리 대장이고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륙간 탄도탄 ICBM 이거 관리하는 부서의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미국 자료를 소개해 드릴 때 제 스스로 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는 국회 자료, 미 의회 자료, 조사국에서 나오는 거. 자, 여기는 여기서 정인으로 불려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게 법적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핵 전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나라다. 2023년 9월에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 최신형이죠. 이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대륙간 탄도탄의 전력도 급상승했지만 그에 더불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들, 예를 들어서 지르콘이나 킨잘 이런 것들도 배치되고 있다. 예.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건 푸틴의 말과도 동일해요. 그것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위협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때는 저거 핵무장 아니고 일반 탄두를 넣겠지만 핵무장 다 가능한 거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관련 분야 최고 사령관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극초음속 무기는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아주 다양화시키고 되게 유연하게 그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이것은 막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ICBM을 막으려고 거기다 힘을 쓰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있다. 이 ICBM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ICBM의 방어막이 주로 있는 알래스카나 다코다 북부가 아니라 남극을 돌아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방어막이 없는, 즉 미국의 남쪽에서 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한 거예요. 35,000km 이상까지. 기존에 만 몇천 킬로 수준이 아니고 그게 사르마트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인공위성의 자외선 탐색기에 걸리지 않는 아방가르드는 이제 활공형 극초음속이죠. 거기다가 지르콘은 고도 더 낮게 날아서 아예 1000km 이상 나온다. 아방가르드는 전 지구적 타격을 전 지구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ICBM 아까 사르마트 같은 경우는 위에 탄두가 10개에서 20개씩 들어가는데 대형이라 그 안에 아방가르드를 같이 끼워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 ICBM 내에서 탄두가 일반 탄두도 나올 수 있고 극초음속 탄두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거예요. 자, 특히 지금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핵 확산 방지 조약 스타트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무기 체계다. 이거는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한 2,000발 정도의 이런 무기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핵전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양적인 면에서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 그렇다. 이 지금 코튼 대장이 언급한 이 많은 내용들은 미국이 다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일단 전통적인 ICBM 개량을 하지 못했죠. 예, 옛날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극초음속도 한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누적된 연구 결과나 인력들이 사라졌죠. 지금 다시 만들려니까 못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도 만드는 것을, 중국도 만드는 것을.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고 미국은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강한 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게임을 하는 성격이 블러핑이 없다는 거예요.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서 블러핑 허풍을 떨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맞닥뜨려지면 판돈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저도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좋다, 전 세계 최고의 화랑이다, 미국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맥그레거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예. 자, 이 보면은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뭐 GDP가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3.3%, 작년 4분기에 3.4% 성장했다. 연간 성장률이 25%다. 즉 작년 말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예, 미국이 개도국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이런 표현도 있네요. 놀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후에 미국은 경제가 튼튼하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이다.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예속돼 있는 영향력을 받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언론들이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마취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맥그레의 의견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미국 GDP 성장의 30에서 전체 GDP의 30에서 50% 정도는 정부 지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왕창 죽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은 이쪽 분야라도 여러분 뉴스타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뱉는 말이 거짓말은 없어요, 최소한. 없는 사실을 만들지는 않아요. 미국에 관련된 경제 분야에 이제 특화된 그런 독립 언론을 좀 뒤져보시면은 미국의 문제가 뭔지 기본적인 금융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 GDP의 30에서 50%가 미국 정부 지출에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뭡니까? 그 공황이 왔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퍼센티까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코로나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방비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고 돈이 풀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걸 틀어막았죠. 지난주 끝나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방어를 제일 잘하는 곳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위험한데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숫자가 나빠지니까. GDP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 미국 지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지배자죠.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면 이렇게 못하죠. 이 돈이 다 무엇이냐? 빚이잖아요. 빚. 달러를 찍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은 해외 많은 국가들이 또 동시에 또 지고 있죠. 미국의 빚을 내준 나라들한테 인플레이션 그렇게 또 많이 되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간에 환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예요. 맥그레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이 중에 GDP의 30에서 50%가 정부 지출이다. 정부 지출 빚 안 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당신이 트럼프랑 상대적으로 친한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당신한테 묻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으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믿어줄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한다는데 자기가 봐서는 자기 말 그대로 옮깁니다.
러시아는 한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의 제안을 믿어주는데. 왜? 여태까지 많이 속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냉전 종식 이후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나토에 제안을 한다. 그럼 나토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언급해야 된다. 너 이런 짓 저런 짓 하게 되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짓을 계속 하게 되면 나 니한테 무기 지원 안 한다라고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즉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이렇게 신용을 하는 듯 하면서 뒤로는 다 도와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세상이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공격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터키가 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터키와 이란의 군사력은 상당하다. 터키는 나토 소속이죠. 터키가 9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투 장비도 체계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언제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기도 굳건하다. 나토에서 터키만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 여기가 개입하게 되거나 개입하려는 신용만 하여도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경직될 것이다. 이란도 거기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 미국의 수십 년간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즉 이 두 나라가 합치면 유럽을 휩쓸 수도 있어요. 옛날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처럼 지금 유럽의 국방력은 그만큼 약해져 있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미국이 이스라엘 탁 놔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이 두 나라의 밥이다. 물론 그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이스라엘이 계속 불량난을 계속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특히나 이란은 지금 후티도 지상군을 못 보내요. 미국은. 미국 뭐 나토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못 보내죠. 지상군 40몇만 명. 옛날에 가졌던 그 절대적 우위는 다 없어졌고 아까 나토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군대도 부티급 군대화 많이 돼 있어요. 특수전 말고는. 왜? 특수전 부대만 잘했으면은 뭐 괜찮은 이런 뭐 자기들한테 덤비는 존재들은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터키나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몸은 만들어지지 있지 못하고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왜? 미국도 쇠퇴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맥그레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한테 시사점. 지금도 뭐 한미 간에 또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또 긴장 관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남북 간에 분쟁이 생겨서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준다. 그 전제가 좀 돼 있는 거잖아요. 미군의 힘이 과연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느냐? 터키하고 이란을 제압 못하는데 후티도 제압 못하는데 미군의 군사력이 있을 것인가? 한국군의 군사력이 있을 것인가? 지상군만 따지자면. 게다가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러시아와의 연대관계가 깊어지고 군사력 연대관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무찔러 줄 수 있을까요? 네.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 절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물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지금 핵심이죠, 이게. 자, 거짓 행세를 하는 게 지금 독일이 그렇고 오늘 또 뭐 독일 독일에서 유출된 음성 파일에 영국 관련 내용이 있다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벌써 며칠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부각이 되더라고요. 뭐냐? 영국도 이미 군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전문가 군인들을 보내서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를 운용하고 있다. 그 말을 독일 군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좀 약간 뒤집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뭘 위한 어떤 노력들이냐, 프랑스 마크롱의 발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핵심은 더 이상 끌려가기 싫다라는 게 지금 깔려 있다고 보고, 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군을 보낼 수 없다는 것도. 자, 미국한테 보내는 거고, 또 러시아가 아브디프카를 공세를 취하고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 그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0조 원, 그리고 하원 통과. 3월 달에 표결이 될 수도 있고 표결이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오콘의 핵심적인 인물인 눌란드 차관보가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건을 다 만든 친구죠.
이 통과가 낙관적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낙관적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그레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일단은 맞을 수도 있다. 왜냐? 미국 워싱턴 DC의 정치는 민심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들이 자본이 이스라엘의 로비스트가 방산업체의 로비스트가 대기업의 영향력이 그 국회의원 하원 국회의원은 2년이에요. 임기가 4년이 아니고 그들 표를 산다. 결국 그들의 원한으로 정치가 만들어진다. 정책이.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는 흉내만 내는 정도로 한다. 저는 그거 여실히 동감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되게 고급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정치인들을. 그리고 국민들이 꼼꼼히 봐요. 또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 괴리돼 있죠. 정치가 뭘 하든 뭐 우리는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눌란드도 야 국민들 이거 뭐 우크라이나는 싫어하고 뭐 이스라엘 반대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결국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그 지형은 국민의 여론 지형과는 전혀 별개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공화당이 이제 요거는 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공화당은 이제 맥그레거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차피 추가로 이제 나오는 예산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지금 남쪽 그 국경에 이민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된다. 그 옛날 트럼프 때부터 하려고 했던데 못했던 거고 바이든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많은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그게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이 돈을 그쪽으로 썼으면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다가 국경선 전체에 담벼락을 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눌란드가 낙관하는 것처럼 이 돈이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이 막아낼 것이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 3주간의 지금 이 논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3월이 지나가면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할 텐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푸틴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줬죠. 아부디프카 점령부터 시작됐어. 그다음 마크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숄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거기에서 받는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과연 이들을 밀어붙일까? 뭐 재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맥그레거는 사실은 바이든이 푸틴이랑 화해를 한다는 전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사실 얼마 없다. 그래서 4월이나 5월 봄에 해야 된다. 여름에는 뭐 큰 이벤트 하기 어려우니까 가을에 할 수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선거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푸틴이 4월달 본인의 선거가 끝난 3월을 지나서 4월이나 5월달에 북한 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4월 10일 우리 총선날 기시다를 미국으로 불러서 바이든이 할 이야기는 요 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걸 계속 불을 지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세계 십자군의 선봉에 서서 전 세상을 이끌어가는 투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선거에 유익하게 작동되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러시아의 파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거가 다 맞물려 있어요. 이 결정이 되게 큰 결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푸틴의 방북 그리고 바이든이 기시다를 불러서 할 이야기의 내용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미 그 옵션을 양쪽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5, 60년간 이상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력대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인의 장막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어떨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관측이에요. 우리 미국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대중은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나의 삶은 무관하다 하면서 괴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본은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본이 대서양을 건너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유럽의 자본이 미국으로 왔던 것처럼 유태인들이 중심이었죠. 그들은 그 다음 중국이 아닌가라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맥그레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떠내기가 아니라 나는 진짜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김정은 괜찮은 친구네, 딜할 만해 해서 종전선언 마지막까지 갔던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문턱까지. 그 마지막에 못한 것은 놀란드로 대변되는 그 주위에 있는 인해 장막이 있어. 그거는 그쳐지기 힘들다. 예. 그 미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힘껏 힘을 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여기서 이 돈을 따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법안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하고 나면 남은 카드는 푸틴과의 화해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